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으로 양 사이가 양극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삶의 낭떠러지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나서고자 합니다. 사회연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노동법의 바깥 그리고 노동법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이 세 가지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 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노동,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취약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회연대 3대 입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호 팀장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전후로 10년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어제는 쿠팡 택배 대리점주분들 그리고 택배 노동자분들과 잠시 후에는 아디다스 가맹점주분들과 내일은 구쌍용자동차인 KG 모빌리티 판매 대리점 분들과 거리에 나섭니다. 대기업 본사들의 갑질, 불공정 행위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이분들의 공통점은 법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지만 사실상 본사의 서비스 정책이나 노무관리, 수수료 정책이 구속되는 영세 사업주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주들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들은 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익은 물론이고 대기업 본사의 횡포에 제대로 대항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소속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먼저 일터에서 쫓겨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률 늘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지만 당시에 일자리 잃었던 분들이 더 취약한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로 건설 노동자분들도 만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내몰려서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통계가 더 이상 놀랍지가 않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사업자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기업 들어가도 40, 50에 퇴직하면 자영업자가 되어서 대기업 본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임금 후려치기에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어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법안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다니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회연대세입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과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반쪽에 그쳤던 것은 최저임금은 인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국도 다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하나 처리를 못해서 유니콘 기업 운운하다가 결국에는 쿠팡, 카카오 등이 대기업이 돼서 예전 대기업들이 하던 계열사 문화발 확장, 편법 승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올린 대기업 법인세를 다시 낮추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급 60조 원 세수 펑크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뜻밖의 수익을 거둔 대기업들에게 저마다 횡재세를 걷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부가 경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못하겠으면 해외 주요국들 따라만 가십시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산 양극화는 미국보다도 심하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세 걷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사회연대 입법과 사회연대세는 양 날개입니다. 참여연대도 이 두 날개가 잘 작동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입니다. 최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기업 평균 임금 대비 60.9%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2021년 59.4%, 2022년 58.4%, 그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수는 788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더 큰 모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분이 되어버린 일자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적은 모멸을 받기 위해 10% 내외의 소수의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일자리는 경쟁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되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무법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으며 휴식권도, 건강권도, 일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5인 미만 적용 예외 속에 방치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비임금 노동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21세기 공장 노예처럼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함께 제안하는 사회연대 입법안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산업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이 사회연대 입법은 오히려 우리 헌법이 약속하고 있는 적정임금 보장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직된 노동자의 수가 아니라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의 한국노총이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조합 바깥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사회연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단은 44명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었고 각 위원회별로 그 일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신동근 의원님과 이용빈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그리고 또 환노위에 우리 이수진 의원님 이렇게 같이 나왔고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 되고 경제가 최악입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민생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런데 이 법인세 깎아준 적용은 내년에야 적용됩니다. 아직 적용도 되지 않은 올해 세수 부족이 60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재부 추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43조 원 세수 부족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 경제의 타격은 가장 하위에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그리고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청년 유니온과 함께 사회연대 입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노동 임금이 동일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어서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노동존중실천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상생하며 서로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게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최악인 것을 다시 돌아보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 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타격을 우리 노동자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되는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연대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임금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보니 제가 발의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것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사회연대의 기치 아래 많은 단체들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공약도 세우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 금기법 적용하자, 논의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는 거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논의할 그런 자세와 법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뿐인 빈 공약,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자세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또 국회에서 입법의 시간에 반드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사노위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사회연대의 기치를 높일 만한 것들은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속히 또 같이 함께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환노위에서도 최선의 역할 노동존중 실천단 위원으로서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7년도부터 방송 외주작사 PD로 일했고, 즉 프리랜서로 일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병덕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자유롭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불공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는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해 788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호칭도 없이 사회 통념상 프리랜서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중기벤처부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18%까지 높이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프리랜서들이 현재 9%도 버거워하고 납부를 포기하며 노후도 포기한 노동자들을 보살피지 않고 인상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3%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 중 일부를 특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계급은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특고로 올라가는 것이 최상층 계급입니다. 특고의 지위를 받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는 행정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경활 통계 및 노동 연구자들은 자영업자들 중에 프리랜서를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803만 개인 사업자 중 1인 사업자 안에 788만 명의 프리랜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21년 788만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4조 납부했습니다. 매년 4조를 걷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88만 명의 프리랜서 노동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노동조합들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